도서대여 웹사이트 대여대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2018년 가톨릭대학부 저작권법 학생인식조사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약 30%의 학생이 제보를 한 경험이 있고 이 중에 과반수 이상이 이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이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보를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학생들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공이나 교양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이 도서 목록에서 책을 확인 후 대여를 하고 그 후에 관리자가 이를 확인한 다음에 대출일과 반납일을 지정해서 승인을 한 다음 학생이 이를 확인 후 기간 내에 반납을 하거나 만약에 하지 못하게 되면 하루당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관계도는 이 대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관리자가 책을 등록을 하고 그 후에 대여 반납을 지정할 수 있고 피드백 페이지에서 문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대여 반납을 신청하고 피드백 페이지에서 문의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향후 계획은 밑에 있는 세 가지와 같습니다. 먼저 현재는 저희가 등록한 책 내에서만 대여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타 도서관과 연동을 하여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다음 현재는 따로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직접 반납과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배달 서비스와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프로젝트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없이 한번 살펴볼게요. 책 버튼을 누르면은 책 페이지로 오게 되고 도서 목록에는 번호, 도서명, 저자, 출판사, 상태, 수량, 종류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서 목록은 지금 도서명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도서를 입력하세요 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책을 검색하면 됩니다. 찾고자 하는 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번호를 입력하세요 칸은 저희가 이제 책을 대여하고자 할 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다 보니까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 그래서 한번 로그인 없이 한번 사용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네, 로그인 없으면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로그인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로그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안 한 사람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은 회원가입을 이제 칸을 눌러가지고 이제 관리자랑 학생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름, 아이디, 번호, 이메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입 버튼 누르면은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오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나 학생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비밀번호를 까먹으신 분은 로그인 칸 밑에 있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 이메일,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변경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로그인하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오게 되고 메인 페이지 다시 한번 책을 눌러서 책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아까와는 달리 이제 위에 종류를 선택하시오가 나오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공이랑 교양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전공을 누르고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종류 중에 전공만 표시가 되고요. 교양을 누르고 검색을 하면은 종류 중에 교양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이제 하려던 서비스인 도서 대여 이제 요청 서비스를 한번 해볼게요. 도서명 옆에 있는 번호, 책 번호를 이제 입력한 다음에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 HCI 개론 한번 이 책을 한번 대여 요청을 해볼게요. 요청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청이 되고, 이게 이제 관리자가 승인을 하면 여기에 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 상태고, 현황 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납하거나 기간 만료된 도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여기는 반납이랑 기간 만료된 책들만 뜨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뜨게 되고요. 연체료는 하루에 1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단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제 책 버튼 옆에 보시면 건의사항 칸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건의사항이 있어서 아래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아이디랑 그렇게 옆에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건의사항 옆에 이제 프로필 칸이 있습니다. 프로필 칸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본인의 프로필이랑 이제 밑에 이제 인적사항 등을 볼 수가 있고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은 수정이나 편집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옆에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본인의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을 빼고 한번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 완료가 뜨게 되고 바뀌는데 지금 로그아웃 다시 하시고 하면은 이제 바뀐 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번엔 관리자로 한번 다시 로그인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보면은 학생이랑 달리 여기에는 이제 삭제 버튼이 있어요. 이제 책을 번호 입력해서 삭제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따로 삭제를 하진 않겠고요. 보시면은 아까 학생 때와는 달리 도서 추가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도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책 한 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도서를 추가했고요. 책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추가된 도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책을 삭제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번호 입력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 완료되고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요청한 도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청한 학생의 아이디와 함께 옆에 이제 요청한 책이 뭔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학생의 아이디랑 책 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승인 버튼을 누르면은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인 버튼 누르면은 요청을 승인합니다 칸이 뜨고 여기서 여기가 해서 승인 버튼을 누르면은 승인이 완료되는 거고 다시 책 버튼 가게 되면은 아까는 상태가 대여 가능이었는데 이제 대여했으니까 상태가 대여 불가능 수량이 1개였는데 이제 대여했으니까 수량 0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여 중인 도서 목록에서 아까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고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반납이랑 기간 만료만 뜨기 때문에 지금 대여 중인 도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생으로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네, 요청한 도서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요청한 도서가 없습니다로 나오고요. 대여한 도서 목록은 지금 아까 없었는데 대여 요청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뜨게 되고, 마찬가지로 현황은 반납이랑 기간 만료된 게 없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반납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납은 저희가 직접 반납을 지금 원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 반납이 확인이 되면은 제 관리자가 제출을 해가지고 반납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 현황에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학생 그 아이디랑 책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반납되었다고 상태가 나오고요. 그럼 대여 중인 도서 목록도 지금 다시 안 보이게 되고,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까는 대여 불가능이었는데 가능으로 바뀌어 있고, 수량도 0이었는데 하나로 바뀌어 있죠. 마찬가지로 학생도 마찬가지로 현황에 보면은 반납되었다고 뜨고, 이 대여한 도서 목록은 지금까지 대여한 도서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기간 만료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아까 프로필 옆에 관리자는 학생 정보가 있는데, 학생 정보에서는 학생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아이디를 이제 입력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또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가 이제 2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번에는 1번 요청해 볼게요. 요청을 하고, 관리자는 들어가서 요청한 도서를 확인을 하고요. 아이디랑 번호를 입력하고 승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오늘 날짜가 10월 16일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10월 15일이 기간이 만료된 날짜죠. 승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뜨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여 불가능, 수량 0 바뀐 거 확인되고요. 대여 중인 도서 목록이 뜨게 되고, 현황에 가보면은 책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반납이랑 기간 만료 버튼 누르게 되면은 반납만 볼 수 있고, 기간 만료 보면 버튼 누르면 기간 만료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 만료 책도 만약에 다시 반납을 확인하고 제출을 하면은 반납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책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전공교양 도서대여 웹사이트 대여대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